네,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모든 일의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희 KBC가 광천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첫 번째 손님으로 의미 있게 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BC 광주방송의 신사옥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천동 신사옥 시대를 여는 첫날 아침에 첫 출연자로 참가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해서 시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그 기대에 걸맞게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앞에 광주 세계수영대 마스코트 이 예. 수리와 다리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요. 예. 오는 12일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텐데 현재 마지막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영대 4일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도민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가해 주시면 대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경기장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수 오픈워터 수영장도 왔습니다만 모든 경기장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고요. 선수촌도 지난 5일 개촌을 했고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약 50여 개 국가에서 한 600여 명이 이미 입촌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제 우리 무안공항에 가서 무안공항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선수단이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영 행사도 했고요. 그리고 대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선수단. 역대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194개국에서 네. 가장 많은 선수단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 맞이 준비만 잘하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네. 남북미 정상회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 기대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님께서도 북측의 참가를 재차 요청하셨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북측 참가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간절하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참가가 어렵다는 전망이 더욱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4년 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개식장 600여 좌석을 비워두었습니다. 네. 그때의 아쉬움이 짙게 우리 시민들께 지금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서 194개국이 참가를 하는데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북한이 이번 스포츠 대회를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선수촌 그리고 개막식 장소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내일이라도 긍정적 답변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마지막 노력 다 하겠습니다. 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걸 아무도 기대를 못했던 만큼 예. 네, 북한의 참가로 꼭 195개국이 참가를 했으면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번 대회는 또 경기장 안팎으로도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직접 홍보 좀 해주시죠. 예, 대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서 그야말로 축제의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광주의 삼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의양, 예양, 그리고 미양의 그런 독특하고 유일한 멋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양 광주의 정의로움을 알리기 위해서 수영대회 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 날 4시 18분, 5시 18분, 6시 18분, 7시 18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민주의 종을 타종을 하고 또 5시 18분 때에는 이무리한 행진곡이 이렇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5.18 사적지를 비롯해서 그런 역사, 의양 탐방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광주 이곳저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선 상무지구에 있는 공연마루에서 매일 5시면 브랜드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전통문화관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티 투어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또 우리 광주는 미양의 도시입니다. 맛깔스러운 음식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미식 관광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정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 취임 1년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1년은 숨가쁘게 달려온 벅찬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 없이 강행군을 했던 날들이 참 많았지만 제게는 제 고향 광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소통과 그리고 혁신, 양날개를 통해서 궤도를 이탈했던 광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켰고,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 예를 들면 도시철도 2호선이랄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또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광주를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저는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시정을 이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와 현대차의 투자 합작 공장 설립이 이제 많은 기업들의 투자로 법인 설립이 본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완성차 공장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난 1월 31일 대통령 모시고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는 2,30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노력 끝에 지난 6월 28일 날 32분의 투자가가 참여해서 이제 투자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7월 중에 완성차 법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최종 성공을 위한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지역에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광주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임금 그리고 노사 분규로 인해서 1996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23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광주에서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했던 투자가들이 다시 발길을 대한민국에 멈추게 했고 그리고 이미 떠났던 기업들은 다시 돌아오는 리쇼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광주 합작법인이 광주뿐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 잠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 같이 문재인 정부의 미래 혁신 성장 전략 투자 산업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이 관련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39주기 5.18 행사 때 오셔서 아마 그때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기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지금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어서 광주 시민들께 그리고 공직자들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광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5년에 4천억, 10년에 1조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소 경제도 수소 융합 에너지 실증센터가 문을 열었고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전료 전지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 부품 자동차 네. 인증센터도 강주에 유치를 했고 전기연구원 분원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LG전자와 친환경 공기 산업도 하고 있고 하여튼 이 우리가 산업사회 때는 실은 매우 낙후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강주는 그동안 일자리가 부족해서 2012년부터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살기가 팍팍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2017년만 해도 한 8천 명이 강주를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중에 60%가 젊은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제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찾아오는 강주가 네. 실현될 것이고 다만 정책에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주형 일자리도 이제 협약을 체결했지만 공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해야 이제 일자리로 연결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팔러시 레그, 정책 시차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온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이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이 예. 이제 확정이 돼서 이게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용대회 이후에 착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도시철도 2호선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지난 11월 달에 시민들께 합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 7개월 동안의 모든 그 중앙정부의 영향평가 이걸 마쳤고 사업비도 확정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수용대회가 끝나면 착공해서 2023년부터 1단계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네. 이게 전체가 완공이 되면 42km가 강주 어느 곳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역점을 두는 게 이게 2조 원이 넘는 공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되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자재와 공사 자재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이 함께 풀어야 될 최대 현안 중에 하나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어려운 게 강주 전남의 상생입니다. 다른 일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열심히 하면 이걸 완성할 수 있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의 지도자분들께서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봐서 이 군공항 이전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